끝까지 판단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서울고법 재판부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은 끝까지 판단위원회 신장식, 정춘생 두 분 공동위원장님과 황명필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공지해드린 내용으로는 김성민 권한대행께서 참석 예정이셨는데 가족사가 좀 있으셔가지고 지금 잠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참석하신 위원장님들과 황명필 최고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판단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춘생입니다. 공정성 잃은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는 회피하라. 사법부 내란 칸텔은 대선 개입 즉각 중단하라.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단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항소심 재판부의 즉각적인 회피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법부 내란 칸텔의 대선 개입 시도가 대법원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교를 스스로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2일 만에 무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했노라 선언하면서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대선에 깊이 관여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의 대응은 더 노골적입니다.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곧바로 재판 일정을 지정했으며 피고인에게는 일편 특송으로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어떻게든 일정을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 구성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인 이재분 부장판사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송미경 판사는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맡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습니다. 송미경 주심판사는 이와 같은 제보가 사실인지 밝히십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하필이면 이런 두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7형사부에 이 사건이 배당된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한 결론과 비정상적 재판 절차를 의도한 배당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서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을 구성하는 판관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이력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속도전 정치재판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상급법원의 판단이라고 해도 법과 판례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24조 및 18조 1항 2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피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단위원회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즉각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국민이 결정합니다. 2025년 5월 6일 조국혁신당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약칭 끝까지 판단위원회입니다. 공동위원장 정춘생 신장식의원, 그리고 저는 최고위원 황민필이었습니다.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마련된 백불 자리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법관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헌법을 지켜야 하고,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에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 정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선고되자마자 바로 환송심으로 사건 기록을 보내고 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전광 석화처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일자로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더욱이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소환 통지를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 방법이 아닌 집달관에 의한 특별 송달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미뤄볼 때 첫째, 선거 목적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 후보의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불과 2, 3주간의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 선거의 목전에 재판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설사 그 재판 여부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상관없습니다. 설사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판을 잡고 공판을 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공표하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이것을 조심하지 않고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리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보장된 절차에 따르면 선거 전에 이 재판은 확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이전에 이 재판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사건을 확정시켜 그것은 매우 무리한 절차를 다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이 사건을 확정시켜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법부가 주권자 대신 선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87년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권에서 사법내란 운운하지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감히 어떻게 사법부가 대통령 직선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려 합니까? 국민 주권을 대통령 선거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 지난번에 있었던 대법원의 선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여러 절차,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소통, 기타,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개입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주권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대통령 선거에 직권남용을 해서 사법부가 개입했다라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선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후보의 출마 자체를 방해하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 나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법부의 악의적인 편향적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의 방지를 위해서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법무부 지침 제9조의 8, 500 선거 연도의 민감성이라는 제목으로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 공개를 삼가한다라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60day rule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중대범죄 또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적어도 민주화 이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등록이 된 본 후보 등록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된 사례를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와 재판도 논의가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11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각급 선거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나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범죄가 아닌 한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 취지로 볼 때 적어도 선거를 목전에 앞둔 선거운동 기간에는 수사나 재판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관례가 대내외적으로 다른 나라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법무부 지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례가 확립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과잉, 정치 개입 현상 이 비이성적인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저는 사법부가 이성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보장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헌정문란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합당한 관례를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그동안 과거의 사법농단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해온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법부가 대통령 직선제에 개입하고 국민의 주권에 개입하는 이 상황은 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과거의 사법농단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헌정문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주권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선거의 공정성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위헌위법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관례와 법 질서에 따라서 선거 운동기간 어떠한 관여나 의견 표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과 2, 3주간의 선거를 목전에 앞둔 선거 운동기간입니다. 또한 중범죄나 현행범 같은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개입 의도 명확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헌정문란 시도임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대법원, 사법부, 우리 많은 정상적인 법관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노골적인 일부 법관들의 대선 개입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법관회의를 비롯해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정치적 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일인데도 소개해주시는 국회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서 저희들 함께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휴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국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득구 의원님, 김준혁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과 함께 이 조이대 사법농단 일부 대법관의 사법 쿠데타라고 지금 범국민적 분노와 비평을 받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내 분노가 치솟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틀 만에 6,7만 장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는 것이며 왜 전원화 피체나 대법원 관련 재판 진행의 내규 등을 다 모두를 어기고 이렇게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대놓고 대선에 결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오늘 오늘과 함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규탄하고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먼저 기자회견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100만 명이 넘는 이틀 만에 100만 명 넘는 서명을 이끌어낸 검사 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역시 검사 모임의 이희성 공동대표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100만 명 서명을 역시 함께 캠페인해 주신 더민주 정부혁신의 문종태 대변인 모셨습니다. 역시 더민주 정부혁신의 이승훈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건이라고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본과 서울에는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골적으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그리고 재판 관련 내규를 관행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의혹이 짙다. 그래서 선거법과 직권남용 의혹 등을 적시해서 공수처에 그렇게 고발됐고 대다수 언론이 대서특필도 해주셨습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인들이나 기자분들께서도 이번 대법 판결의 시기, 형식, 절차 내용이 너무 이례적이고 황당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기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말씀, 취지 말씀은 우리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을 결국 100만 명 이상의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6만 쪽 소송 기록을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검토하고서는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분노가 대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만 페이지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행태는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국민이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선택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개선을 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이 내란 세력 시즌1이었다면 대법원이 내란 세력 시즌2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또다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끝은 언제나 비극임을 명심하십시오. 예, 강득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일반적인 대법원의 상고된 사건이나 특히 정치적인 선거 관련 사건은 633 원칙에 불구하고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그거 역시 문제점이 지적있긴 했지만 특히 당선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지 낙선자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돼서 명백히 아주 반사회적 그다음에 선거비 분쟁하는 중요한 분쟁을 저지른 자들도 633 원칙을 어긴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만 그것도 낙선되신 이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30여일 만에 넓게는 9일, 짧게는 전원일치 후반 이틀 만에 이런 대법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무참히 짓밟고 위협하는 판결이 나느냐에 관심이 좁혀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6, 7만 장을 일일이 다 줄쳐서 읽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군요.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사건 검토나 그 다음에 그 법리 검토나 그 다음에 그 주요 문서들을 정말 다 읽어본 게 맞느냐 7만 장을 일일이 다 읽었냐고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건데 엉뚱하게 요지는 대충 받습니다. 이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전혀 변명과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확인해 보니까 우리 오마이뉴스 TV, 또 뉴스버스 TV, 안진걸 TV, 오동현 TV 등에서도 휴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100만 국민들의 규탄 서명, 재판 관련 절차와 기록 일체를 모두 공개해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서명들을 발의해 주시고 실제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위해서 강함 보여준 캠페인 앞장섰던 검사 모임에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어제 5월 5일까지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 사건 소송기록 열람 관련된 전공개 청구를 요청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시면서 동참해 주셔서 정말 짧은 시간 만에 100만 서명운동이 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대법원과 조희대라는 이름 아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선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가기하며 배당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졸속 심리 및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 절차를 유린했습니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와 조작 그 자체라 할 것이고, 그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 권력의 조직적, 불법적 대선 개입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 쿠데타이며 내란에 준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법농단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은 즉각 전국적인 분노이런대로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엉터리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로 시작한 조희대 규탄 및 재판기록 열람자료 공개 촉구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전례 없는 공분과 폭발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동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발장이 접수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 쿠데타 세력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오늘이라도 즉각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거나 내통한 내란 동조 세력과 정치적 공모자들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 모두 밝혀낼 것을 요구합니다. 조희대와 법원의 사법 쿠데타 세력들은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합니다. 조희대는 내란 속의 윤석열 정권의 위법적인 계엄 시도에 침묵하거나 협조적 태도를 취했고,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는 황제 특혜를, 이재명 후보 사건에는 공선법과 엄격해야 할 재판 절차를 완벽하게 무시한 사법 개입을 저질렀으며, 담당 소부재판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6만 쪽이 넘는 소송 기록을 실제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논의 및 수기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의도로 무참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정치 공작이며 헌법 파괴 세력의 대한민국 불법 점령 시도입니다. 이에 국회와 공수처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국회는 조희대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는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대법원은 사건 배당 및 소송기록 열람에 대한 전산 로그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사법 권력의 사법 쿠데타를 통한 불법 대선 개입 및 정치 공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명운동을 넘어서 국회 앞, 대법원 앞, 그리고 전국 거리에서 조희대 규탄과 공수처의 즉각 수사 및 특검 도입 촉구 행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오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일부와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소부의 배당원에서 충분히 파견송심을 할지 무죄를 할지 논의를 할 시간이 줘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뺏어갔다라는 것은 팩트로 확인된 지적인 것 같은데요. 더 나아가 대법원 사건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전원합의체에 먼저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흔적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아예 조희대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10명은 찬성, 2명은 파견송을 반대한다는 걸 파악한 다음에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반단 대법관이죠. 그 소부에
뒀다가 2시간 만에 뺏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본인들이 너무나 당하고 서둘렀던지 전원합의체에 먼저 넘기려고 하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오늘 공수처에 제가 2차 의견서에 공수처 그 부분까지 반드시 수업에 줬다가 논의할 시간 나면 바로 뺏는 과정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지만 수업에 넘기기 전에 이미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추진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오늘 공수처가 반드시 강제 수사, 전격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제가 지금 기자회견하는 시간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의 법률팀 이재일 변호사 등이 공수처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기자님께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기자회견에 주시는 우리 든든한 김현정 의원님께서 교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 부본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청 대행위원장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전원합의체의 총무수 해고하고 단 이틀 만에 6만 8천 페이지 쪽에 달하는 기록을 보았다면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봤다고 변명했지만 현직에 있는 판사들조차 30년 법관 생활 중 처음 본 초고속 재판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9일 만에 선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선을 좌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드러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사법 쿠데타입니다. 국민 누구도 이 판결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3일 시작된 조희대 사태 100만인 서명운동은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로그 공개 청구는 2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사법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졌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로그 지금 당장 공개하십시오. 그조차 거부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미 수차례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오늘이라도 즉각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또는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아끼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정 감사합니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특별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짓은 처음 봤다고.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이 지금 속속들이 내부 제보를 임명을 하는데요. 6, 7만 건을 전자스캔했다고? 우리 직원들 중에 그걸 그렇게 빨리 해낼 수가 없는데? 그거 전자스캔도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이 과도한데? 그것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제보까지 저희들한테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무투성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그러니 많은 지금 법조인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대법원은 즉각 선거에 손을 떼라. 대선에서 빠져라. 저희들은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라. 앞으로 대법원도 서울고법도 더 이상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계획도 불법적 계획도 하지 마라. 정치 공작하지 마라. 이런 절규가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4050 위원장 김준혁입니다. 대법원 원장 조희대부터 대법원 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서명을 한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 이틀 만에 한 주제를 놓고 100만 명이 동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제가 공부를 했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1894년 동학문민혁명과 맞먹는 1919년 3월 혁명과 맞먹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틀에 불과 100만 명이 서명을 했다. 열흘 안에 1000만 명, 아니면 한 달 안에 20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시민 혁명가들이 이제 나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100만 명의 서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기득권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신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기득권의 모든 권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당장 내일 진실을 밝히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진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떤 법제는 또 이런 거 들었었더라고요. 1심 재판 복잡해갖고 제대로 안 봤는데 그 이재명 찍을지 안 찍을지 결정 참을 수가 없다. 대법관들 조의대 이번 선거에서 손을 떼라. 완전히 내가 이재명 찍든 말든 결정을 내가 한다. 국민들이 한다.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다 이재명 찍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어차피 주권의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A 후보, B 후보, C 후보 다 따지고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참정권, 그 선택의 자유를 대법관 10명이 처음부터 짝 짜고 10대1로 밀어붙인다? 이틀 만에, 9일 만에? 어디서 이런 범죄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요체라 생각하고요. 우리 더민주 혁신에서 이번 100만 서명에 또 적극 함께 해주셨던 문종태 대변인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민주전국 혁신의 문종태 대변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희대의 5.2 사법 쿠데타는 오로지 압도적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사법살인하기 위한 인간 사냥 재판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철저히 이제 지켜야 될 사법부가 철저히 중립 임무를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절차 면에서 법을 어긴 위법한 재판이고,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재판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이원 위법이 명확한 이런 어떤 사법 파동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강제적인 즉각적인 수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것이고, 그리고 국회는 즉각적인 특검으로서 그 과정을, 위법적인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민주시민과 함께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들, 그리고 사법 쿠데타를 민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철저하게 분차하고자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민혁신의 이승훈 대변인 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님 맡고 계신 분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거는 헌법이 보장한 주권 재민의 실현수단이자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며 21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제1야당이 가장 국민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거 직전 법정에 세우고 유죄 가능성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즉각 정치재판 진행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재판 강행은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사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익산에서 올라오신 이승 변호사 발언을 빼볼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 변호사님께서 민생경영에서 검사공사원에서 내관하고 계시는데 발언까지 잘 깔끔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승 변호사 말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공동대표이라고 있는 이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기록 속에 답이 있다. 법률가라면 누구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기록은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기록을 생명처럼 다룹니다. 기록을 외면하는 순간 판사는 더 이상 법률가가 아니며 재판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오염된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질의에 즉각 답변하십시오. 이제 대법원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렸는데 기본적으로 답변해야 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이러한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관련한 선거 관련한 재판의 사건 기록이 약 6만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만 페이지, 백현동 관련한 기록만 6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친다면 9만 페이지가량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만 페이지가량 되는 사건 기록을 대법원의 그 10명의 대법관들이 다 읽어보고 제대로 훑어보고 판단했는지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자문서로 기록을 보았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민사법원은 전자문서로 기록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법원의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형사 재판 관련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 관련한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은 10월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자소송 시스템이 원래 6월로 되어 있었는데 준비 때문에 10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사재판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되지만 형사재판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은 전자소송 기록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마치 전자기록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캔 떠서 봤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스캔을 뜬 이 자료들을 제대로 보았는지 저희들이 그 로그인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그인 기록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통해 답변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이와 관련해서 상고 이유를 판단하는 곳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상고 이유를 판단하는 곳이다. 아니 소송 기록을 제대로 보았는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고 이유를 판단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답변은 소송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답변이지요. 소송 기록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지요. 소송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중요한 판단을 그렇게
졸속으로 한단 말입니까?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9일 만에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전원합의체를 뿌리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하는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이 법관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도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도 한 번도 있은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관련한 사건을 파기환송시켜 보낸 일은 이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판단인 듯합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은 이런 무리한 일을 할까요? 이것은 대법원이 바로 대선판에 끼어든 것입니다.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법원으로서의 위치를 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633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해대는데요.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1심이 2년 2개월 걸렸던 이유는 바로 검찰이 1심에서만 증인을 43명 불러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변호인단에서는 증인을 4명 불렀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증인을 자그마치 43명 불러댔습니다. 증인을 43명 불러대면서 1심 재판을 계속 질질 끌어온 주범은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상고심으로 2심이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이 무죄를 내린 2심을 바꿔서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는데 단 9일 걸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저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고발인이 고발해서 미안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고발인을 쫓아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리고 3심에서는 3월에 2심이 무죄였는데 9월에 3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의 경우도 6개월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기록만 6만 페이지가 넘는데 9일 걸렸습니다. 아니,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단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작정하고 파기환송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이것은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들 10명의 사진입니다. 이 분들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언제입니까? 6월 3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법원이 자그마치 5번을 불러내겠다고 합니다. 재판이 5번이 잡혔습니다. 5월 13일 한 번, 5월 15일 한 번, 5월 20일 한 번, 5월 27일 한 번, 그리고 선거 당일날인 6월 3일 위중교사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법원이 위중교사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원이 해서는 되는 일입니까?
어떤 계절이든 보이는 것이 쉬워지도록 보쉬. 고등법원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모두 다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은 차분차분히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5월 6일입니다. 5월 12일 날 대통령 후보 등록입니다. 5월 10일부터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날입니다. 그런데 5월 13일, 5월 15일, 5월 20일, 5월 27일 대통령 선거날인 6월 3일까지 재판을 하겠답니다. 사법 괴선에 끼어든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사법 쿠데타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요구합니다. 법원은 그리고 2심 재판부는 모든 재판 기일을 연기하십시오. 제가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받는 동안 허위사실 유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있다고 재판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출장이 있다고 재판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그동안 선거법 관련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재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대선판에 뛰어드는 것이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재판을 연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골프 관련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10명이 찍은 사진입니다. 10명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오려서 4명이 찍은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거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명의 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올려놓은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골프를 안 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이것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골프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 골프를 쳤다든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골프를 쳤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서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부가 쿠데타를 하는 걸까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아주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이런 기일을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 재판 기일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재판 기일 연기와 그리고 로그인 기록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1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재판부에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내세요. 그리고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여러분은 대법관들은 제대로 그 소송 기록을 보지 않은 겁니다. 보지 않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법관들에게 소송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 내게 했으니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이며 그 대법관들은 소송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을 냈으니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얼마 걸리지 않고 판결을 냈으니 이것은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헌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대선판에 끼어들어서 국민의 투표권 그리고 선택권을 패방 놓으려고 한 죄,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히 응당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독대응단의 단장 강두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독대응단의 부단장을 맡고 계신 광주 출신 정진호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연대 완성 노력이 전입가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과 3일 전 자당이 공식 선출한 김문수 후보에게 3일 내 한덕수와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본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며 오늘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두 눈에 이어서 내란연대의 총국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설령 후보 통합이 되어도 역사적으로 히틀러와 도조히데기 연대의 본질이 전범연대였듯 내란 총리 한덕수와 내란 장관 김문수의 손잡음은 최악의 내란연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욱 강한 것은 한덕수 후보의 구걸 정치입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 중 만나자고 3번 말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일정도 비우고 단일화 협상단을 구성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오늘은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거듭 요청했습니다. 묻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 안 되면 출마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선거가 장난입니까? 국민 민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출마 선언문의 포부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당당하게 완주하겠다는 선언을 왜 못하십니까? 그 포부는 조금도 포부였습니까? 한 후보의 인생 여정은 한결같이 양재만 쫓아가는 길에 불과했을 뿐 그 어떤 주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출신임을 숨기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호남 출신을 밝혔다는 일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칭하는 행동에서 한 후보의 본질을 봅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해 두 손을 입에 대고 저도 호남 사람을 외치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위대사를 팽개치고 고액연봉 위협 협회장으로 김앤장 고문으로 초고액을 수령한 경력, 본인이 함께 동고동락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때는 장례식에 참석조차 안 한 행보, 이태원 참사 때는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묻는 외신 기자의 답변에는 웃으며 농담하였고, 영빈관 신축 예산 낭비를 묻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문에서 봤다며 신문총리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과연 한 후보에게 정치는 무엇이고 공익은 무엇이며 신리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둥지에 알맞는 뻐꾸기 정치라는 비판만이 귀에 맴돕니다. 그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도 결승까지 부전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껏 대선 과정의 내란 연대에서 결승까지 부전승으로 올라와 이제 다시 꽃길만 걸으려 구걸하고 있으니 한 후보의 사전에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십니까? 한 후보에게 묻습니다. 출마 선언이 진심이라면, 그 충원들이 절실하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단일화와 무관하게 완주하겠다고 국민들께 당당히
민주당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덕구, 부단장 정준호, 박안창.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은 댓글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빅텐트의 구색을 갖추겠다고 손학규 전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측이 만찬을 함께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직함을 전 민주당 대표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공직 경력을 가진 전직 총리의 행태라기에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수준 미달 행태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민주당도 한의화의 대상입니까? 빅텐트의 구색을 갖추겠다고 손학규 전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까?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아무리 장난질을 쳐봤자 야합의 본질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억지 국리를 짜낼 시간이 있으면 제대로 된 공약 하나라도 준비하십시오. 이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띄우는 소위 빅텐트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을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잔당의 내란 텐트, 허상만 가득한 빈 텐트일 뿐입니다. 내란 잔당의 내란 텐트, 허상만 가득한 그 빈 텐트를 치겠다고 이전 투구를 벌이는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내란 잔당들이 텐트를 치건 천막을 치건 관심 없습니다. 오직 투표로 심판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전 총리는 매일같이 심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기 위한 꼭두각시 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와 똑같은 시간에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홍보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공식 후보 몰래 무소속 예비 후보인 한덕수 전 총리를 지원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대국민 사기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속은 것은 김문수 후보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꼭두각시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도 속였습니다. 공당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지 황당무계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그저 속여 넘길 사기 대상에 불과합니까?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내란 2인자를 대선 후보로 추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란 동조 정당의 굴레를 벗어나기는커녕 내란의 수렁 속에서 뒹굴 셈입니까?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기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보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말입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쇼를 통해 대권을 쥘 생각이라면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성무 부총리가 줄줄이 사퇴하고 오히려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경제를 망친 장본인들이 사라진 효과 아닙니까? 이러고도 경제 대통령을 표방합니까? 게다가 한 전 총리는 응급실 빽빽이로 국민께 고통을 안겨준 졸속 의료개혁을 옹호한다 하면 과학기술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R&D 예산 삭감을 잘한 일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또 5년 동안 윤석열식 국정 실패를 지켜보라는 말입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을 상황으로 모시고 대리 청정이라도 할 셈입니까? 한덕수가 곧 윤석열입니다. 국민 누구도 윤석열 시즌2를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현대차 KG 모빌리티 대원시트 노조활동가 300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빛의 혁명 시민본부 수석 부본부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민희 기아차 전 화선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혜준 현대차 전 남양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신기 대원시트 전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진선, 진철민, 송기무, 김창득, 김성윤, 윤도수, 기아차 전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정상, 기아차 호남항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현장의 활동가들께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하루라도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지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지선언문은 기아차, 윤민희, 현대차, 김혜준 전 지회장 두 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차 지부 전 화성 지회장 윤민희입니다. 저는 기아차에서 20여 년을 넘게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 대선에서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 오직 이재명 후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300여 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위원회 7대 의장 김혜준입니다. 저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 기업 이후에 이 자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되었을 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란 장당 세력과 사법부 카르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게 명합니다. 정치에서 손 떼십시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이루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의 삶을 대변할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라고 굳게 믿기에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표적 수사로 그렇게 탈탈 털면 아프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처방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 처한 곳에서 이재명 후보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대통합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기아, 현대차, KGM, 대원시트 소속 전현직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입니다. 저희 활동가 300여 명은 근본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믿습니다.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차별 괴롭힘 받지 않을 권리, 정년 연장 추진, 주 4.5일제 도입,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저희 현대차, 기아, KGM, 대원시트, 강원시스템 등 중소기업 전현직 노조 간부 및 활동가 300여 명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6일 기아, 현대차, KGM, 대원시트, 강원시스템, 중소사업장 활동가 300여 명 일동. 고함을 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네, 그럼 이것으로 지지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